안녕하세요. 예. 창업지원법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저는 백승범입니다. 저번 시간에 중소기업 기본법까지 했었죠?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창업지원법을 하게 될 건데 상당히 많아요. 기본법과 비교하면.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많죠? 벌써. 저번에 섰던 거랑 조금 급이 다르죠?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제가 적어놓은 게 실제로 법령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약 50%에서 60% 정도 다. 자,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보육센터 창투자 탕수와 상담해서 이런 애들 있죠. 얘네 지금 업무 범위를 안 적어놨어요. 전혀. 얘네가 뭘 할 수 있는지 왜 안 적었을까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도저히 안 돼요. 왜? 공부를 했어요. 시험 문제 나왔어요.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 숫자가 아니니까. 다 비슷비슷한 말이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공부하는 게 효율성이 높겠죠. 예, 그래서 안 적었고요. 많이 빠졌죠. 사실 많이 제가 추렸고요. 그렇게 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만 뽑아 놓은 거고, 시험에 자주 안 나오는 부분 혹은 나오긴 나오되 외우기가 어려운 부분, 그냥 이거는 너 틀려라 라고 낸 문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또 법령을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얘 왜 이거밖에 없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다 보면 느끼겠지만 과감하게 단둘이 쳐야 돼요. 아닌 거는 말고 내가 필요한 것만 공부를 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거, 시장조사론 아니면 회계학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점수를 높이는 지름길이고, 그것은 바로 합격과 관련이 되겠죠. 잡소리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기본법은 중소기업을 이제 육성, 확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 중에 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겠죠. 당연하죠. 그러면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나 대기업인데 중소기업, 그러니까 대기업급을 이제 창업을 할 건데 중소기업 인척해서 창업을 해서 중소기업 지원법에, 창업지원법에 혜택을 받아야지 하는 놈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놈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걸러내야겠죠?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항상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놓으면 그 나머지는 혜택에 관련된 거, 혹은 그 혜택을 받았을 때 얘네가 잘못했으면 취소나 중단, 혜택을 취소나 중단하는 그런 거,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하위 항목들, 회사, 조합,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조금씩 설명이 되는 겁니다. 법령이 다 보면 그런 식이에요. 범위를 지정하고 혜택을 주고, 아니면 과태료라던가 페널티를 주고, 회사라던가 그런 거, 다 조합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한 번 정도 교재를 사던가 법제처에서 전체적으로 법령을 다운을 받아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성공한 겁니다. 1순원에 그것까지 하면 대단한 거예요. 자, 창업자란 뭘까요? 그쵸? 창업하는 사람이죠. 근데 법령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놨어요. 창업자란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7년이죠. 7년. 7년만 외우시면 돼요. 숫자를 가끔 꼬아내니까. 이거 외우기 쉽죠? 분명히 쉬운 겁니다. 자, 요건 되게 중요해요. 창업의 범위. 자,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해줬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범위를 정해주겠죠? 자, 범위는 중소기업 기본법의 범위는 그 양적 범위, 아니면 거대한 덩치적인 이제 규모,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독립성 기준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죠? 자, 여기서는 뭐냐면 순수하게 얘가 창업을 했느냐예요. 사업 승계를 받았다거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을 내가 샀어요. 그러면 그건 창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때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예외 조항이에요. 자, 실제로는 법령에서 되게 다양한 사례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가족이 하던 사업을 물려받았다거나, 아니면 타인의 공장을 인수했다던가, 혹은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걸 일일이 외우기가 되게 짜증이 나요. 실제로 문제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딱 하나의 개념만 기억을 하시면
이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어요. 별 3개짜리, 왜 별 3개짜리요? 많이 나오니까, 다양하게 나오고 자주 나오니까. 근데 개념만 이해하면 상당히 쉬워요. 자, 창업은 뭐든지 처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내가 라면을 만드는 공장에서 라면을 막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그 공장을 팔아요. B라는 놈한테. 그죠? 그러면 B라는 놈은 그걸 샀어요. 그러면 B라는 놈이 그 라면 공장에서 라면을 그대로 만들면 창업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라면 그 공장 인수받아서 팔도 비빔면을 만들면 창업일까요? 아니죠. 그것도 라면의 일부잖아요. 근데 얘가 뜬금없게 그 공장을 이어받아서 신발을 막 만들어요. 그 공장 부지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건 창업일까요? 창업이죠. 업무 범위가 다르면 창업입니다. 가족한테 승계를 받았든 내가 뭘 받았든 그 예외 조항이거든요. 무조건 그건 다 창업이에요. 나중에 사업 승계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있죠. 그때 설명했었죠. 뭐 기본법, 창업지원법, 인력특별법, 뭐 특별조치법 거기 있잖아요. 사업전에 관한 법. 거기에서도 나오지만 업종을 바꾸면 걔는 창업이에요. 무조건 창업이에요. 무조건.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법령에서 외울 걸로 외우면 이따만큼 진짜 많아요.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뭐 별것도 아닌 걸 대단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 정말 별거 아니죠? 조금만 머리 쓰면 돼요. 뭐 이게 민법이라던가 뭐 행정법이라던가 이런 애랑은 좀 비교가 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판례가 있어요. 얘 중소기업 기본법 혹은 뭐 중소기업 관련 법령들은 딱히 판례가 없어요. 그렇게 뭐 소송이 막 들어오고 막 왈가불가하고 뭐 판례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통설이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법령이 정해졌으면 정해진 대로 까라면 넌 까 하면 까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 이제 지원에 관한 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지원이 뭘 지원해 주느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거를 지원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계획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법령에서도 이걸 지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걸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뭐 지정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 이러면 대체로 다 중소기업 청장이에요. 중소기업 청장, 중기청장, 저는 청장으로 외웠고요. 청장이 계획을 수립을 해요. 하지만 좀 이제 복잡한 게 있죠. 얘네가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봤자 뭐 다른 게 있어요. 그 하위 항목들 뭐 한번 볼까요? 자, 왜 안 보이냐? 그렇죠, 여기 있네요. 자, 창업자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청장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원 단체 육성이나 창업 지원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을 해서 뭐 고시를 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외울 수 있습니까? 외우기 어려워요. 사실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서브노트는 이 정도만 줄인 거고 이 정도만 외운 거예요. 하지만 시험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시험에는 실제로 이런 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지원 기관, 요거는 시험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시험에 나와서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창업을 지원해주는 기관은 뭐가 오지선다행이잖아요. 창업을 지원해주는 기관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다. 이 중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극효 확률이 높진 않아요. 나올 확률이 높진 않아요. 하지만 외우기 어렵지 않다는 거. 자, 일단 이 좌측에 써있는 애들 있죠. 뭐 창업보육센터,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그거랑 이제 상담회사, 얘네랑 그 다음에 창업대학원, 대학원인데 창업대학원이에요. 그런 애가 바로 창업 지원 기관입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더 있겠죠 사실. 하지만 요거 정도 4개 정도 내놓고 나머지 뜬구름 잡는 애들 뭐 하나 내놓으면 그건 바로 답이 된다. 별 안 쳤잖아요.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일단은 외울 게 제가 좀 외울 걸 뽑아냈는데 객관식으로 나올 만한 거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년도에 뭐 보면 작년은 아니겠지만 좀 예전에 보면 문제가 나온 적은 있고요 실제로. 자, 창업 촉진 사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한두 개 할까요? 외우기 쉬울까요? 아니죠. 되게 많아요. 자, 볼까요? 그러면 창업 촉진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예비 창업자를 발굴 지원하고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그 외에 말 만들면 다 되겠죠? 그죠? 이런 거 나올까요? 거의 안 나오죠? 그리고 나와도 여러분들이 느낌만 가지고 맞출 수 있어요. 쉬운 문제라면. 어려운 문제라면 택도 없어요. 그냥 얘는 한마디로 내 손을 떠난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외울 게 너무 많은데 이거 나올 확률이 이런 거보다 훨씬 적은데 외울 필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자, 기금의 우선 지원. 요거는 문제 하나가 통째로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뭐 문제 중에 한 줄, 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이제 객관식 문항 중에 한 문항 정도로 이제 추가돼서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거를 기금을 우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자, 이렇게 나라가 있어요. 정부가 있겠죠. 그럼 정부에서, 여기 정부예요. 정부에서 자, 이런 회사가 있어요. 회사. 무슨 회사? 저런 회사들이에요. 뭐 창투사라던가 창업투자조합 이런 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회사 얘네한테 돈을 줘요. 근데 뭐라면 얘네가 목적이 뭡니까? 창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에 기금을 출연을 한다던가 돈을 준다던가 혹은 도움을 줄 때 그거랑 관련 사업을 했을 때 뭐 기업회사라 그래요. 이 신발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 걸 지원을 했을 때 정부가 얘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기금을 우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우선 지원. 우선 지원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느낌 해봐보시죠. 그래서 우선 지원을 해주는데 조건이 있죠. 그냥은 안 되겠죠. 얘네가 뭐 얘네한테 뭐 100원 줬는데 얘네가 얘한테 100만 원 주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얘네 사업자금. 자, 읽어볼게요. 한번. 납입 자본금의 50% 이상을 지원할 때에 혹은 부채 비율이 청장, 중소기업 청장이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때 이런 조합에 우선 지원을 한다. 우선 지원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면 A라는 애는 창업투자조합이에요. 조합. 나중에 창업투자조합에 대해서 배울 건데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네는 이런 중소기업에 돈을 투자해 주거나 뭐 이런 애들이에요. 뭐 좀 사업을 좀 번창하게 해준다던가 편하게 생각하세요. 쉽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자본금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납입 자본금의 50%면 50만 원을 이런 기업들 있죠. 뭐 ABCD 여러 가지 기업이 있겠죠. 뭐 신발, 뭐 의류, 뭐 심지어 음식점도 요즘에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50% 이상을 지원하면 나라에서 얘네한테 우선 기금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되게 쉽죠? 자, 그 다음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절차. 이 창업 절차는 말이죠. 이거 뭐 회사가 뭐 청장한테 뭘 내고 청장이 뭐 어디에다 뭘 내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이 서류. 창업할 때 내야 할 서류가 있어요. 그런 서류에 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첨부서류라 그러죠. 뭐 사업계획서,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 청장이 계획 승인한 뭐 업무 처리 사실 뭐 지침 뭐 이런 거가 나와요. 이런 거 가끔씩 은근히 외우기 짜증나서 저는 안 외웠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외웠죠. 그리고 이 서류라는 게 되게 헷갈리는 게 창업 절차를 이제 수립하기 위한 서류도 있고 다양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요. 나중에 법령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뭐 전체적으로 싹 다른 게 아니라 ABCD를 내야 돼요. 서류로. 근데 어떤 다른 거에는 ACD를 내는 거예요. 다른 경우는 AC, 기억, 니은 뭐 이런 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되게 까다롭죠. 하지만 나올 수 있으니 외워라. 그래도 제가 벌표를 안 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공부할 바에는 다른 거 공부해라. 뭐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혜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걸 안 써놨는데 이제 일괄 의제 처리라는 말이 있어요. 일괄 의제 처리. 딱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느낌이 드나요? 일괄 의제 처리. 한 방에 처리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가 공장 창업할 거면 우리가 네가 내야 될 서류가 이거 있는데 한 장만 내면 되게끔 해줄게. 그러면 공장 내는 사람이 쉽게 하겠죠. 되게 요즘은 그런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대리를 써가지고 돈 많이 내고 하면 중소기업이 얼마나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쉽게 한 방에 서류 한 방에 딱 해줄게 라고 하는 게 공장 의제 처리예요. 하지만 이게 시험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오죠. 잘 안 나와요. 왜? 객관식으로 낼 수가 없잖아요. 공장 의제 처리란 무엇인가 딱 하고서 뭐 1번 뭐뭐뭐뭐다,
2번 뭐뭐뭐뭐다. 3번 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다. 4번 공장 설립하기 쉽게 서류 한 방으로 끝내주는 거다. 어렵잖아요. 이렇게 말하기가. 그래서 잘 안 나옵니다. 자,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숫자와 키워드 요거는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승인 여부가 있고 사전 협의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공장을 막 다 만들고 이제 물건을 막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나라에 신고를 안 했네. 아, 이제 신고하러 갔어. 신고하러 갔는데 사장님, 그런 거 공무원이 사장님 이거 소방방재 처리 제대로 안 돼 있는데요? 이거 공장 못해요. 당신 공장 못합니다. 이러면 난 돈 투자한 거 다 날리고 쪽박 차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 협의를 해야죠. 미리 아래에 있는 거 사전 협의. 나 이거 공장 지을 건데 서류 대충 요거 작성을 했고요. 이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사전 협의라는 게 뭐냐면 이거 100% 됩니다가 아니라 이거 거의 되네요. 돼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거는 좀 달라요.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거예요. 중기청장이 알려주는 건데 저 이런 공장 만들 건데요.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했을 때 이거 됩니다. 이거 하세요.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다른 거죠. 근데 여기서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승인 여부는 20일 이내에 중소기업 청장이 통지를 해줘요. 해주는데 20일이 넘으면 승인된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승인됩니까? 하고 서류를 내고서 막 물어봤어요. 그럼 청장이 대답해줄게 기다려봐. 이러고서 20일이 훌쩍 넘어가서 청장이 너무 바쁘니까 25일이 되고 21일이 되고 막 넘어갔죠. 그러면 승인된 걸로 간주하고 공장 설립하면 되는 겁니다. 자, 승인 취소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공장 설립할 때 되게 혜택이 많아요. 일단 세우는 것부터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뭐 조세 감면이라던가 다양한 거 혜택을 줘요. 창업자의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요거는 2012년 8월달에 이제 8월달부터 유효한 거죠. 유효.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는 왜 X를 쳐놨지? 제가 공부할 때는 이런 법령이 없었어요. 하나 추가된 거예요. 이건 뭐 옛날에 추가됐는데 유효라는 말은 그때부터 실행을 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치실 이제 2013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들어가겠죠? 자, 이 부담금을 면제를 해주는 거 그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또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제조업체만 해주는 거예요. 신발 만드는 중소기업은 오케이. 하지만 음식 파는 중소기업은 안 돼요.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승인 취소 사유가 있어야겠죠. 뭐 잘못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승인을 취소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기본법 배웠을 때 저희 중소기업이 커가지고 대기업 되면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지만 어쨌거나 나중에는 대기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혜택을 안 주는 거죠. 혹은 잘못하면 혜택을 안 주고 M&A 도중에 다른 M&A사랑 뭐 합해도 혜택을 안 주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과태료 부분을 얘기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이 과태료는 말이죠. 잘못하면 내는 게 과태료예요. 근데 이거 과태료를 왜 쳤냐? 왜 별이 3개냐? 이 창업지원법에서 말하는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과태료가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태료에서는 거의 한두 문제 이상은 무조건 100%예요. 장담하는데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예, 이런 되게 높은 거예요. 왜냐면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데 한 문제도 안 나오면 전 역적되는 거니까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300만원, 5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법마다 외우셔야 돼요. 과태료 써놓고 창업지원법에는 이 부분이 과태료가 얼만큼이다. 그 다음에 뭐 특별조치법엔 요만큼이 얼마다라고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그리드 모형이죠. 그리드 모형, 격자 모형으로. 격자 모형이 뭔지는 저번 주에 설명을 해드렸죠. 창문처럼 생긴 게 격자 모델이에요. 격자 모형. 모르시면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드 모형, 격자 모형. 자, 다 알겠지만 저는 처음에 몰랐거든요. 자, 그리고 이 권한을 위임하고 위탁하는 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청장님께서는 매우 바쁘신 몸이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권한을 위임해주고 혹은
위탁을 합니다. 내 업무를 위탁을 해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짝대기 걸어놨죠? 외우기 쉽지 않아요. 하도 많으니까. 업무가 진짜 중소기업 청장님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되게 많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만큼은 위탁을 해요. 이만큼 하세요. 실제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업무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 청장님, 저 청장님 뭐 까는 거 아닙니다. 예, 그냥 그렇다는 거. 그래서 위탁 이런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굳이 외우셔라 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어디였죠? 승인 취소 사유. 자, 이 공장 승인 취소 사유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지워야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지우겠습니다. 자, 보면 이거는 그림으로 그리시면 편해요.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해놓고 이게 뭐냐면 자, 내가 이 땅이 있어요. 땅에 네가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줄게. 혜택도 줄게 라고 정부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얘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놈의 새끼가 뭘 잘못했어. 그럼 당연히 취소하고 뺏어버려야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1년, 2년, 3년, 4년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정부인데 얘한테 줬어요. 이 공장 하라고 A라는 회사한테 땅을 뭐 지정을 해가지고 혜택을 줘요. 이 땅에다 하면은 뭐 혜택 줄게. 그런데 이 새끼가 아니 3년이 지나도록 삽을 하나도 안 팠어. 삽을 첫 삽을 퍼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신청만 받아놓고 3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뺏어야죠 당연히. 그리고 삽을 한번 딱 펐어요. 그냥 요 사이에 예를 들어서 도중에 한번 삽을 한번 딱 펐어. 근데 한 삽만 딱 푸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삽질만 한번 하고. 왜? 요거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뺏기니까 삽질 한번 한 거야. 도중에 2년이나 1년 돼서. 근데 삽질 한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착공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안 하면 그것도 뺏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년 안에 완공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 4년 안에 완공을 못하면 그것도 뺏어버려요.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바로 승인 취소라 이거죠. 그 외에 뭐 어떤 경우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공장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걸 권한을 받았어요. 근데 받은 걸 바로 이놈이 B한테 넘겨버렸네? 그럼 될까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죠? 당연히 뺏어야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공부를 하면서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처음에는 전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헷갈려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스터디 저희 할 때도 한 40%가 되는 분이 이제 그때 조금 헷갈리게 외우셔가지고 1년 동안 안 하면 뭐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잘못 외우셨는데 중요한 건 확실히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왜냐면 문제 내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자, GM학 공부하다 보면 크게 창업지원법에선 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예요.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상담회사가 나와요. 근데 창업투자조합은 창업투자회사가 모여가지고 창업투자회사가 대표가 돼서 만든 조합들입니다. 조합이 뭐예요? 협동조합, 여러가지 이제 사업자 등록 내내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덩치를 불리는 거죠. 흔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물고기 조만한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막 모여다니잖아요. 왜? 덩치 커 보이려고, 고래처럼 보이려고, 안 잡아먹히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혹은 뭐 상어가 잡아먹을 때 오히려 뭉쳐있는 게 더 살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조합, 그런 게 조합이죠.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게 좀 편해요. 자, 얘네들마다 다 보면 얘네들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있고요.
지정 신청할 때 뭐 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제가 서류 내야 될 서류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주 나와요 서류가 은근히. 자, 변경 신청할 때에 뭐 내야 될 서류 아니면 뭐가 변경됐을 때 뭐가 변경됐을 때 신청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요. 그리고 취소라던가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어요. 아, 얘네들도 잘못하면 혜택 취소하고 중단해야겠죠. 그런 거에 관련한 게 있고요. 여기 특이사항이라고 하나 표시를 해놨는데 각자 특이사항이 조금씩 있어요. 다 똑같은 회사가 아니니까. 근데 위에 있는 것들은 공통적인 거고요. 업무도 사실은 원래 얘네들이 하는 업무들도 써야 되는데 이거 업무가 다 비슷해요. 솔직히 비슷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걸 외우다 보면 이걸 못 외워요. 이거 하나의 범위가 이거만 똑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 이게 그리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확대한 게 요거가 딱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뭐 포인트를 드릴 만한 건 지정 요건 부분에서 특히 숫자가 많이 나와요. 한번 예를 볼까요? 창업보육센터의 지정 요건 1번 전문 인력이 2인 이상 있어야 하고 10인 이상의 창업자를 위한 계측기기와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이 필요하다. 벌써 숫자가 몇 개 나왔어요? 2인의 뭐 10인 이상의 뭐 창업자를 위한 500m, 500제곱미터 벌써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뭐 조합의 창업투자조합은 뭐 출자 총액이 30억이고 뭐 업무집행 조합원은 1%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숫자 있잖아요.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 변경 신청할 때 특히 요거는 차이가 있는 게 럭키 세븐이죠. 14. 자, 변경 신청할 때 얘네들은 7일 안에 다 신청을 해야 돼요. 내가 뭐가 변경이 됐어요. 그럼 7일 안에 신청을 안 하면 혼납니다. 근데 얘는 조금 더 길게 줘요. 유예 기간을. 자, 왜? 상담회사는 좀 더 약한가 보죠. 뭐 인원이 적고 어쨌거나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요. 얘가 뭐 왜 주는지는 책에 안 써있고 법령에도 안 써있습니다. 그렇겠죠. 그것까지 설명 안 하겠죠. 단지 얘네 보면 대체로 다른 애들이 다 2배예요. 뭐 유예기가 혜택이 2배예요. 혜택이 2배.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지도사를 따고 뭐 3명만 모이면 할 수 있는 게 상담회사죠. 법령이 바뀌어서 2인이구나. 전문 인력이 2인만 되면은 상담회사를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회사의 뭐 지정 요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번에 상담회사 찾을 수 있으니까 전문 인력이 2인이 넘고 납입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상법상의 회사여야 한다. 5천만 원 필요하네. 못하겠다. 하지만 창업투자 회사는 50억이고요. 창업투자조합은 뭐 30억이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담회사가 제일 만만하네요. 전 재산 다 털어넣으면 되네. 안 하죠? 위험하죠? 그거. 자, 그 다음에 제가 아래에 빨간색 글씨로 협의회, 기구, 조직 이렇게 써놨어요. 얘네들은 위에 있는 이 4개의 회사라던가 아니면 조합, 센터 이런 애들에 비교했을 때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시험에도 실제로 잘 안 나와요. 얘네들은 3문제 이상은 꼭 나옵니다. 진짜 3문제 이상은 항상 꼭 나왔어요. 그 이상 나왔어요. 그 이상 매년 그만큼 많이 나올 만한 거고, 얘네들은 뭐 작년에 한 문제 나왔나 여기서? 나오네요. 한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소재지는 어디인가? 그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창업민원처리협의회는 중소기업청에 소재한다. 보면 여러분 소재지라는 게 은근히 많이 나와요. 얘의 소재지는 어디냐, 얘는 어디에 속하느냐,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법상의 회사는 소재지의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뭐 형성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소재지라는 말 외우셔야 되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이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걸 딱 정리를 하셔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해드리면 공부가 안 되겠죠. 그래서 1순환 하실 때 포인트를 잡으실 게 오른쪽 상단에 소재지 써놓고, 협의회 소재지는 어디구나, 얘 소재지는 중소기업청이구나, 뭐 이런 거 있어요. 다 외우셔야 하고요. 자, 벌써 끝났네요. 사실 뭐 또 실제로 강의를 하면 금방 끝나요. 되게
왜냐? 많은 걸 빼먹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 수도 있고요. 분명히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제가 확실히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시험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 큰일 났다. 법령 준비할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네? 그러면 제 강의를 들으면 효과가 상당히 좋겠죠. 하지만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제 강의만 듣고 제 강의만 한 10번 들어요. 20번 들어요. 그러고 보면 절대 안 돼요. 부족한 게 분명히 많습니다. 저는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포인트.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건 자주 나왔다. 이것만 잡아드리는 거지 뭐 100%를 커버할 계획도 없고요. 그러려고 동영상을 찍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동영상에서 나왔던 것만 공부를 막 하면 70점 이상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고요. 물론 뭐 이것만 공부하면 안 되겠죠. 여기 있는 것만 써서 공부하면 안 되겠죠. 제가 말한 게 예를 들어서 창업의 범위 이러면 여기에 있는 걸 쫙 다 외우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치면 되게 많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제가 분석했을 때 중요한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해서 자꾸 이제 변명을 하게 되네요. 이상하게 불안한가 봐요. 스스로도.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특별조치법인데요. 특별조치법은 이제 소기업이랑 소상공인에 관련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조치법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기업, 소상공인. 그 다음에 또 하실 거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특별하잖아요. 특별한 애들은 누구예요? 여자,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애들, 소기업, 소상공인 애들. 그런 거에 관련해서 이제 묶어서 한 방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끼리 서로 비교하면 상당히 비교할 게 많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 거의 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